2019 고2 6월 모의고사 출제됐던 물가지수 지문 같이 보겠습니다. 이 지문 오답 파티였죠. 학생들 굉장히 어려워했고 선생님이 공부를 시키기에도 이 지문 좀 공부하기 좋은 지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큰 그림으로는 계산 연습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계산 연습하기 좋았고요. 그 다음에 선후관계도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선후관계, 시간적인 선후관계, 선후관계 짚는 것, 그 다음에 또 개념을 카테고리를 계속 나눠가지고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 간의 그 카테고리 세우는 것들, 이런 것들 공부하기가 좋았어서요. 저랑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문 먼저 보고 문제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인데요. 지금 순서대로 듣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제가 여러 번 말을 했던 것 같아요. 1문단에서 정의의 방식으로 용어를 계속 다다다다다 설명할 때는 사전 정보 제시하는 거니까 거기에 너무 힘 빼지 마라. 이 얘기하고 넘어오고 있었거든요. 사실 1번 문장 보시게 되면 물가란 2번 문장 물가지수는 3번 문장 지수란. 자, 그러면 지금 1문단에서 문장 3개를 가지고 뭐 제시하고 있는 거게? 물가 지수 제시하는 거예요. 물가 지수에서 물가 뭐게, 지수 뭐게,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게 뭐야? 물가 변동을 알기 쉽게 지수한 경제 지표래. 그래서 읽었더니 그냥 그런갑다 싶은 수준이죠. 그래서 나왔던 용어 네모박스 치고 넘어가셨으면 됐겠습니다. 자, 이 문단 조금 길어졌는데요. 자, 물가지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조사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대표 품목만을 대상으로 물가지수를 구한대요. 이때 선정된 품목들의 가격지수를 구하게 되는데 가격지수란 이 기준 시점에서의 개별 상품의 가격 변동을 지수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 가격 지수의 합을 평균하는 방법으로 물가 수준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 물가 지수라고 한대요. 그래서 개별 가격 지수의 합을 평균하는 방법, 이게 단순 물가 지수를 구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그러나 되니까 지금 내용 전환되죠. 지금 단순 물가 지수 말고 이제 다른 얘기할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단순 물가 지수는 모든 품목의 영향력을 다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이걸 현실적인 걸 드러내는데 좀 한계가 있대. 자, 그러면은 단순 물가 지수가 뭔지 제시하고 이것에 대한 한계 제시하고 그런 한계를 보완한 다른 무언가를 제시하겠죠.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새로운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측정하는 것이 가중 물가 지수야. 이 가중 물가 지수는 가중치에다가 가격지수를 곱한 다음에 이걸 합하더라. 그래서 이 가중물가 지수는 이 비중이 큰 품목의 가격 변동이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도록 계산한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물가 지수에 단순 물가 지수 있고 가중 물가 지수 있는데 가중 물가 지수는 품목마다 가중치를 부여하더라. 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단순 물가 지수를 도출하는 식 있었습니다. 개별 가격 지수의 합을 평균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럼 요 단어들 체크해 놓고 가시면 되고요. 가중물가 지수도 가중치 곱하기 가격 지수에 합한다 라고 해서 역시 가중물가 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식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 부분들 연필로, 그러니까 펜으로 필기하고 체크해 놓고 넘어가셨어야 됐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문단. 의문문을 통해서 화제 제시하고 있네요. 물가지수의 용도가 뭐게? 그래서 너무 친절해. 먼저 이렇게 먼저 물가지수는 화폐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대. 화폐 구매력을 측정한다는 게 뭘까? 부연 설명해줘요. 자, 만일 시장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여러분들 보세요.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위 화살표 해주셔야 되는 거야.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은 물가가 오르기 전보다 감소하게 되므로 그럼 상품의 양에다가 아래 화살표 해줘야 되는 거야. 화폐 구매력은 떨어지게 된다. 아래
말의 화살표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물가가 올라갔을 때 구매력 떨어진다는 얘기는 경제지문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테마거든요. 이해 잘 해두시고 공부한 다음에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소리예요? 물가가 올라갔다는 건 상품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과 한 알이 1,000원이었는데 5,000원이 되었어. 그럼 10,000원 가지고 1,000원일 땐 사과 10개 살 수 있었는데 10,000원 가지고 사과가 5,000원이 되면은 사과를 2개밖에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올랐더니 물건을 조금밖에 못 사더라. 그럼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표지, 물가지수의 두 번째 용도가 뭐니? 경기 판단 지표로서의 역할을 한데, 일반적으로 물가는 경기 호황일 때 수요 증가에 의하여 상승하고 경기가 불황일 때 수요 감소로 인하여 하락한대요. 그러면 경기 호황이니까 위로 화살표, 수요 증가 위로 화살표, 상승. 뭐가 상승하는 거야? 물가가 상승하는 것 위로 화살표. 해서 이렇게 위로 화살표 시리즈 해주시고 인과관계도 체크를 해줘야죠. 호황이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물가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후관계까지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달라. 또한으로 시작하니까 덧붙여지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3문단에서 물가지수의 용도 얘기했으니까 물가지수의 용도를 덧붙여서 추가적인 내용이 이제 덧붙는 겁니다. 물가지수의 용도 세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물가지수는 명목가치를 실질가치로 바꾸는 역할을 한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야? 명목가치도 어렵고 실질가치도 어렵죠. 자, 그걸 2번 문장에서 좀 더 친절하게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다룰 때 종종 현재의 금액을 과거 시점의 금액으로 환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물가지수가 이용된다고 하네요. 자, 현재의 금액을 두 기간 사이에 물가지수의 비율로 나누어, 자, 그래서 현재의 금액을 지금씩 제시하고 있어요. 현재의 금액을 두 물가지수의 비율로 나누어서 과거 시점의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3번 문장은 출제자가 제시한 이 식을 다시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4번 문장. 이처럼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자,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물가지수 등락률로 나눔으로써, 그러면 여러분들 3번 문장에 두 기간 사이에 물가지수 비율로 나누었다. 가 4번 문장에 물가지수 등락률로 나누었다가 동일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두 기간 사이의 물가지수 비율은 물가지수 등락률이란 말과 동어예요. 이런 거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누게 되면 가격 변동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데 원래 통계치인 현재 금액은 명목가치에서 현재 금액은 명목가치에 환산하여 얻어지는 통계치인 T년도 금액은 실질가치에 해당한다. 자, 다시 1번 문장으로 올라가게 되면 명목가치를 실질가치로 바꾼다라고 했던 건 무슨 소리예요? 현재 금액을 T년도 금액, 과거 시점의 금액으로 환산한다는 2번 문장의 설명이 그 내용이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다. 저는 독해할 때 이 부분이 좀 어려웠고 여러분들도 어려워하는 문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선생님이 여기 주황색으로 이렇게 형광펜 쳐놓은 거 있죠. 주황색으로 쳐놓은 형광펜이 사실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명목가치를 실질가치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두 기간 사이의 물가지수 비율로 나눈다는 것이고, 이건 과거 시점 금액으로 환산한다는 것이고, 이건 물가지수 등락률로 나눈다는 것이고, 이건 가격 변동 효과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바꾸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내용을 계속 말을 조금씩 바꾼다거나 다른 효과를 제시한다거나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 사실 똑같은 애들이지 라고 한 줄로 꿰어서 머리로 이해하는 게 좀 필요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읽을 때는 3번 문장 보시면은 두 기간 사이의 물가지수 비율로 나누어 라고 했는데, 이걸 막상 계산하는 문제에 적용하려고 하면은 이거 곱하기에서 분모분자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이 지문에서 뭔가 좀 어렵게 만드는 킬러 포인트, 킬링 포인트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짚어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이 문단만, 라문단, 4문단만 넘어가고 나면은 뒷부분은 좀 차라리 쉬웠던 것 같아요. 가볼게요.
자, 마달락입니다. 물가지수는 이용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작성이 되는데 그게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이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한테 필요한 상품의 물가지수이고 생산자는 생산자한테 필요한 물가의 상품의 물가지수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소비자랑 생산자랑 품목이 중요한 품목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도 들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지하철 요금의 인상은 소비자한테 중요하지만 기업한테는 좀 덜 중요해. 그런데 철판 가격은 소비자한테보다 생산자한테 더 중요해. 따라서 생산자 입장이랑 소비자 입장이랑 유용한 품목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좀 되게 쉽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소비자한테 더 중요한 품목과 생산자한테 더 중요한 품목이 다르기 때문이야 라고 좀 깔쌈하게 정리가 되죠. 자, 저는 이 봐달락으로 넘어갈 때 이 1번 문장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특히 어디? 여기. 두 물가지수가 같은 품목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요. 여러분, 이 연결고리는, 이 연결하는 이 장치는 잘 생각해봐요. 앞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랑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중요한 품목이 달라 요거 설명했잖아요. 중요한 품목이 다른데 야 설사 갖다 치더라도 금액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1번 문장에 이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라고 하는 이 스타트는 앞단락에서는 소비자랑 생산자한테 중요한 품목이 다르다. 어떤 품목의 가격이 중요한지가 각자 다르다라는 얘기, 품목이 다르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근데 품목이 같다고 치면 그 품목의 가중치가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세요? 거기를 잘 읽었어야지 문제 함정을 피해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가서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가중치 달라지는 거는 이제 뒤에 이해하기 쉬워요. 경유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산출할 때 가중치가 더 커. 채소는 우리 찌개도 끓여야 되고 반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출할 때 부여하는 가중치가 더 커. 라고 해서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의 가중치가 더 큰지 생산자 물가지수의 가중치가 더 큰지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4번은 그냥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패스. 5번 이처럼 또 부연 설명하고 있죠. 품목이 다르고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조사하는 품목이 다르고는 뭐냐면은 마달락이요. 마달락. 마달락에선 조사하는 품목이 다른 얘기를 했던 거예요. 혹은 같은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가중치가 다르다 보니 그게 봐달락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5번 문장의 두 가지의 내용은 마달락과 봐달락을 아울러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서로 다른 방향의 변동을 나타내거나 혹은 변동 수준의 차이가 생긴다라고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끝이네요. 마지막. 자, 생산자 물가지수랑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제 봤을 때 생산자 물가지수가 앞서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답니다. 왜? 가격 조사 단계의 차이가 있는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 단계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 단계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생산 단계가 훨씬 더 빠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에 원재료, 중간재 이런 것들이 이제 포괄되어서 시장 변화의 영향이 곧바로 파급되지만 생산 이후에 가공, 유통, 소비 단계가 더 지난 다음에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시차가 생기게 되더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가 생산자 물가 지수이기도 해라고 해서 지금 단계 차이, 가격 조사 단계 차이에 의해서 생산자 물가지수의 변화가 먼저 나타나기도 합니다. 까지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물가지수 지문이었는데요. 한번 정리하고 문제 풀러 한번 가볼게요. 자, 물가지수, 물가 변동을 알기 쉽게 지수화한 것인데
단순 물가지수냐 가중 물가지수냐 이렇게 나뉘어졌었어요. 그래서 단순 물가지수는 대표 품목의 물가지수 합한 다음에 평균 냈던 거고요. 가중 물가지수는 품목에다가 가중치 부여했던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냐 생산자 물가지수냐라고 하는 것은 품목이 일단 달라지기도 하고 혹은 가중치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변동 방향이나 수준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단락에서 조사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먼저 나타나더라 하는 게 마지막 단락에서 제시가 되고 있었죠. 그리고 물가지수의 용도는 화폐 구매력 측정, 경기 판단 지표, 그리고 현재 금액을 과거 금액으로 환산할 때 쓰기도 하더라. 요 정도의 내용으로 지문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개념들도 많고 용어들도 많고 조금씩 또 있었지만 그래도 내용을 정리하면 요 정도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지문 이해 자체는 그냥 이해할 만했다 싶어요. 오히려 이 지문 가지고 문제화 됐는데 문제가 좀 너무 까다롭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랑은 그 당시에 39번 문제로 출제됐던 두 번째 문제, 40번으로 출제됐던 세 번째 문제, 그리고 41번으로 출제됐던 네 번째 문제, 여기도 봐야 되겠네요. 42번으로 출제됐던 다섯 번째 문제까지 지금 다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다섯 문제 중에서 얘는 내용 일치니까 빼고요. 나머지 네 문제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은요, 내용일치 문제인데, 정답률이 너무 낮지. 왜 이렇게 낮을까? 자, 볼게요.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게 일단 2번이고요. 물가 지수는 시장 수요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이게 틀린 거거든요. 이게 너무 여러분 출제자가 자주 쓰는 오답 패턴이에요. 이 오답 패턴 뭐냐면 선후관계 뒤집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문 읽으실 때 위아래 화살표도 잘 하셔야 되지만 이러하고 이러하여 그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해서 논리적 선후관계든 시간적 선후관계든 선후관계가 제시가 되면 그 앞뒤를 반드시 파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지문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문 보시게 되면 여기에요. 자, 일반적으로 물가는 경기가 호황일 때 수요 증가에 의하여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수요 증가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잖아요. 선호를 따지게 되면 수요 증가 먼저, 물가 상승 나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2번 선지 이렇게 보이시나요? 2번 선지 보시면 물가 지수는 시장의 수요 변화에, 자 지금 화살표 뒤집힌 거 보이세요? 지문에서는 수요에서 물가로 화살표가 가는데 2번 선지는 물가에서 수요로 화살표가 가고 있잖아요.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답지를 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막상 한정된 시간 안에서 문제 풀다 보면은 까딱 잘못하면 되게 헷갈려요. 왜냐면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와 물가가 서로, 수요와 물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고 무엇에 의하여 뭐가 상승한다 이런 게 나오니까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는 잘 안 보고 얘네 둘에 지금 영향 관계가 있네 이렇게만 보고 얘는 괜찮은 듯 이러고 제껴버리고 나머지 선지에서 헤매다가 이상한 거 골라서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2번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지문에서 선후관계가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그 선후관계를 확인하고 유의해서 특히 문제에서 이렇게 무엇이 무엇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선후관계 체크해야지 이렇게 촉을 좀 팍 세워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런 요령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선지 한번 볼까요? 지금 2번에 1번. 화폐 구매력은 물가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군. 자, 지금 볼게요. 보시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이렇게 되므로 화폐 구매력은 떨어지게 된다. 지문에 근거 있으니까 1번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명목 가치에서 가격 변동 효과를 제거함으로써 실질 가치를 구할 수 있군. 여기도 지금 잘 보세요. 명목 가치를 실질 가치로 바꾸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3번에서 뭐라 그랬죠? 그 가격 변동 효과를 제거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어요. 통계 자료를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통계 자료 이게 현재 금액이에요. 이게 명목 가치였단 말이에요.
물가지수 등락률로 나눔으로써 이 분수가 지금 물가지수 등락률이거든요. 이렇게 나누어서 그 결과로 가격 변동 효과를 제거한다고 나왔어요. 다시 3번 선지 보시게 되면 명목 가치에서 가격 변동 효과를 제거하면 실질 가치를 구한다고 하는데 그게 요거예요. 이게 말 바꾸기 들어간 거거든요.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통계 자료가 명목 가치고요. 물가지수 등락률로 나눠서 가격 변동 효과를 제거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를 했더니 지금 뭘 얻을 수 있어? 환산하여 얻어지는 통계치인 T년도 금액을 얻을 수 있어. 요거예요. 그러니까 3번 선택지 명목 가치에서 가격 변동 효과를 제거해서 실질 가치를 구할 수 있구니 적절한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식 있었던 요 문단에서는요. 제가 아까 주황색 그 형광펜으로 그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요것들이요. 명목 가치를 실질 가치로 바꾸는 게 두 기간 사이의 물가지수로 나누는 거고 그건 과거 시점 금액으로 환산을 한 것이고 그건 물가지수 등락률로 나눈 거고 그건 가격 변동 효과를 제거한 거야 라고 해서 얘네들을 다 같은 실로 꿰어서 이해를 하셨어야지 문제 풀 때 훨씬 수월을 하셨을 거다 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4번 문장은 제가 아까 그 사과 가지고 잘 설명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현재 금액을 과거의 금액으로 환산할 때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거 지금 환산할 때 현재 물가 지수가 과거 물가 지수보다 높을수록 환산된 금액이 적어지겠군. 요거 5번 선지 판단하려면은 지금 요거 있잖아요. 나누기 과거분의 현재인데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하려면 이렇게 분수 뒤집어 줘야 되잖아요. 그쵸? 혹시 수학이 너무 익숙하고 잘하는 친구라면 상관없겠지만 선생님처럼 뼛속까지 문과인 친구들은 곱하기 형태가 훨씬 더 계산하기 익숙하죠. 자, 그래서 얘를 곱하기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현재분의 과거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가 분모로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분모에 있는 값이 높을수록 이 전체 분수 값은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와볼게요. 지금 현재 물가지수가 과거 물가지수보다 높을수록 지금 환산된 금액, 그러니까 곱해지는 값이 적어지게 되니까 작아지게 되니까 환산되는 금액도 작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었겠습니다. 선생님이 주황색 화살표로 지금 해놨거든요. 곱하기 현재분의 과거하면 분모에 있는 값이 높아질수록 이 전체 금액은 낮아지게 되더라 라고 해서 저 5번 선지를 지금 도출을 하려면은요 이거를 물론 뭐 이 상태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잘 못하니까 나 수학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곱하기 형태로 바꾼 다음에 분수 뒤집어서 저는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는 게 좀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던 2번 문제 봤습니다. 자, 공부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우리가 기출을 왜 공부합니까? 오답 패턴이 있게 되면은 다른 지문 가서도 이런 오답 패턴에 좀 더 신경 써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선지가 구성되는지를 보고 다음 지문에서는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2번 선지 볼 때 선호관계 뒤집기로 오답 패턴 만들어졌네 확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유형에서 비슷비슷한 말들로 막 다 선지가 있으니까 다 맞는 말 같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문제에 접근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위아래 화살표 치면서 읽어야 된다. 두 번째, 정보관끼리 연결하면서 하나의 실로 꿰어가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리는 팁입니다. 자, 2번 문제 같이 봤고요.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정답률이 되게 낮았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해를 하게 되면은, 요렇게를 지금 다 뭉뚱그려서 읽게 되거든요. 뭉뚱그려서 읽게 되는데, 문단별로 좀 끊어서 가셨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단, 이 기억이 마지막 문장이었던 이 문단과 그 다음 문단은 지금 다 소비자 물가지수랑 생산자 물가지수가 왜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중요한 품목이 다르기 때문이야. 이 문단에서는 같은 품목이라도 가중치가 달라지기 때문이야. 요거예요. 근데 지금 기억 문장으로 지금 끝나는 이 단락에서는 품목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따라서는 앞에 있었던 내용들 정리하는 접속어잖아요. 앞에서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어떤 품목의 가격 변동이 중요한지가 생산자 소비자한테 달라. 품목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랑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르다. 이렇게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글을 쭉 읽게 되면 그 다음 문단의 영향을 당연히 받게 돼요. 그 다음 문단에서 뭐라 그랬어요? 같은 품목이 있는데 가중치가 달라진다. 이러니까 여기 내용이 섞여 들어가게 되면 되게 혼동이 왔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섞여 들어가지 마셨어야 돼요. 앞에서는 품목이 다른 얘기했고 그 다음 문단에서는 품목이 같다고 할 때 뭐가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내용이 전환됐던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 품목이 다르다. 요 4번을 골랐어야지 정답이 됐던 건데 그 다음 문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또 헷갈리고 정답 고르기가 쉽지 않았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 푸실 때에는 선생님 근데 읽다 보면 다른 단락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심지어 이 문단이랑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인정.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시작할 때 제가 아까 뭐 짚어드렸어요? 두 물가지수가 같은 품목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라고 하는 요 꼬랑지, 연결 표현들 이런 것들을 문법적인 요소들을 좀 더 신경 써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다. 요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얘가 정말 좀 더 어려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 정답률 낮았지만 고난도 문제였지만 이 네 문제 중에서는 얘가 비교적 정답률이 그래도 높았던 문제입니다. 그래도 절반 넘는 친구들이 틀렸기 때문에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A 품목, B 품목, C 품목에 대해서 가격지수 제시하고 가중치가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 단순 물가지수, 가중 물가지수 얘기를 할 때요. 뭔가 이렇게 수식으로 딱 정리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여기 지금 다시 보시게 되면은 어디 갔습니까? 선정된 품목들의 개별 가격 지수의 합을 평균하는 방법으로 단순 물가 지수를 계산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약간 말로 줄줄줄 풀었는데 이게 뭔가 정말 딱 식처럼 딱 떨어지게 식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걸 문제에 적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꼈던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보는 김에 여기도 지금 좀 볼게요. 그래서 품목별 가중치를 가격 지수에 곱한 다음에 합하여 얻어지는 값이 가중 물가 지수지 라고 해서 이 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식을 분명히 문장으로 잘 제시는 하고 있지만 뭔가 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문제로 접근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문제 푸는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차근차근 접근해 볼게요. 단순물가지수랑 가중물가지수 계산하고 내려가 볼게요. 어차피 지금 선지 보게 되면 단순물가지수, 가중물가지수 요 얘기 나오거든요. 자, 단순물가지수가 뭐였냐면 가격지수를 그냥 모두 합한 다음에 평균 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104 더하기 110 더하기 110 하게 되면 324고요. 이걸 3으로 나오게 되면은 3, 3은 9에다가 3일은 3, 38, 24에서 108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물가지수는 108이고요. 자, 가중물가지수는 이 가격지수에다가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친구들이 약간 어려워했던 게 여기는 평균을 내는데 가중물가지수는 평균을 안 내거든요. 그래서 이걸 3으로 나눠봐라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좀 혼동이 왔던 것 같아. 자, 가중물가지수 구하겠습니다. 104 곱하기 0.6 하게 되면은 4, 6이 24에다가 6 해가지고 62.4가 나오고요. 3 곱하면 33이고요. 1 곱하면 11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들 다 더했더니 106.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나왔어야 됐는데 난 솔직히 이거 지문 읽으면서 식 있는 거 봤는데도 계산하는 게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됐어 라고 하면은 얘들아 적절하지 않은 문제, 수능 문제 대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잖아. 그러면은 5개 중에 하나가 틀리고 4개가 맞잖아. 그럼 맞는 애들이 훨씬 더 많지. 그러면 일단 선택지들이
뭐가 하나 틀렸겠지만 일단 얘가 맞는 말일 거야 하면서 보기를 해석해 나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보기를 봤는데 보기에 있는 자료가 소화가 안 될 때에는 선지의 도움을 받아서 보기를 해석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108이 안 나왔어. 근데 이번 선지에서 108이래 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108이 나오는 거 일단 108이 맞다 치고 어떻게 해서 108이 나오는 거지? 라고 하는 계산을 다시 도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4번에 1번 보겠습니다. 품목별 소비 지출에 지문 가서 찾으시면요. 가중치 부분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품목별 소비 지출액은 가중치를 물어보기 때문에 가중치 A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 B, C라서 1번 적절하고요. 2번, 108 되는 거 저 설명드렸어요. 3번, 단순물가 지수에서는 BC 가격 변동이 전체 물가에 동일한 영향을 준다. 맞죠? 얘가 제일 쉽게 제낄 수 있었던 선지인 것 같고요. 4번, 단순물가 지수 사용했을 때 가중물가 지수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이거는 108이랑 106.4를 계산을 해야지만 풀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 그래서 108 계산하고 106.4까지 계산을 했었어야 됐더라. 5번, 가중물가 지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가중치가 더 높은 A가 더 많은 영향을 준다. 해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104, 110, 110이니까 110, 105에서 110 사이에 가격 지수가 비슷비슷해요. 근데 도출되는 값을 보게 되면은 지금 얘는 60대가 나오는데 얘는 30대랑 10대가 나오잖아요. 얘가 그만큼 가중치가 높게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으로 고를 수 있었던 문제다. 마지막 문제. 힘드시죠? 여기까지 하고 빨리 마무리합시다. 자, 보기에서 보게 되면은 농산물 가격이랑 원유 가격 나오는데 농산물이랑 원유가 지문에서 예시로 들었던 그 품목 그대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좀 더 높은 가중치를 주는 품목이었지. 원유는 생산자 물가지수에 좀 더 중요한 품목이었지 라고 하는 걸 일단 지문을 근거로 해서 짚고 내려가셨어야 됐겠고요. 자, 답이 5번이었는데 5번 보겠습니다. 농산물의 생산자 판매 단계 가격은 소비자 구입 단계 가격보다 낮으므로 여기까지 맞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낮을 것이다. 여러분들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차이가 났던 건 왜 그랬습니까? 품목이 다르고 가중치가 다르고 그 다음에 조사하는 단계가 다르고 요렇게 세 가지가 나왔었잖아요. 단순히 가격이 싸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다시 생산자 물가지수랑 소비자 물가지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품목이 다르거나 같은 품목이어도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이었지. 생산자 판매 단계 가격이 낮아서 그 품목의 가격 자체가 낮아서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5번이 적절하지 않았고요. 1, 2, 3, 4 왜 적절한지 보겠습니다. 자, 원유가 상승했으니까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를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향후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를 수 있겠죠. 1번 괜찮고요. 2번, 다른 조사 품목의 가격 변동이 없다면 농산물 가격 상승했으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으로 당연히 이어지겠죠. 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중요한 품목이었으니까요. 3번, 생산자 물가지수는 원재료 중간재들을 포괄한다라는 말 지문에 있었습니다. 원유 가격의 상승이 생산자 물가지수에 곧바로 파급될 것이다. 지문에 근거해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4번, 생산자랑 소비자에서 각각의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맞죠. 두 지수의 변동 수준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맞죠. 가중치가 다르니까 방향이 다르거나 수준이 다를 거라고 지문에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았다 라고까지 문제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문의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도 지문은 어찌어찌 그냥 읽을 만한데 문제에서의 함정 요소와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문제 푸는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히 보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수업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